자, 화장품이라면 손유로 팀장께서는 또 어느 쪽으로 가실지 궁금합니다. 키워드는요? 네, 키워드는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시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가요? 어느 쪽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업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 전문가님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정주 관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제대로 지금 컨셉을 네. 지금 해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일단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릴 거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봤어요.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저점을 다졌죠. 그 다음에 미국 아마케, AACR 관련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리스랑 셀트리온이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리스랑 셀트리온이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거는 최근이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AACR 1월 말에 호기롭게 끝냈는데 갑자기 2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훼손이 되면서 기간 조정을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수요일 오후부터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밀렸습니다. 그때는 저는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가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반도체가 밀리다 보니까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 저가 매수 들어가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좋은 뉴스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PC 발표가 되는데 뭐 빅테크도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이제 뭐 공급이 많다라는 건 수요가 높다라는 건 비싸게 사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가랑 이런 것들도 결국 이 원자재 가격이 높으면 물가 안 잡힙니다. 그런 부정적인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는데 물론 뭐 제약바이오가 너무 과대나 폭을 기록했고 기간 조정이 충분하니까 저가면서 들어올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일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저가 매수가 커졌으니까 그것도 신뢰도가 있지만 호재가 나오니까 그걸 믿고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LB가 리보세라닙을 이제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뭐냐면 항암제예요. 어떤 암이 있으면 이 항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간암도 되고 위암도 되고 뭐 당뇨병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범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난소암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 리보세라닙이 위암이랑 간암도 치료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심 개선을 1등으로 시켜준 기업은 HLB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깔린 뉴스가 5월 MSCI의 알테오젠이나 엔캠의 이제 편입 뉴스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이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한 게 부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치명적인 전이성 위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암 전이 단계에서 생존율이 6%라고 해요.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데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율을 개선을 희망한다. 그래서 물론 이 품질이 도달하지 않는 면역 항암제는 통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 통과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리스 이런 종목을 탑픽으로 갖고 오지는 않았겠죠. 면역 항암제 중에서 기술력이 높으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딱 그 기술력 하니까 딱 한 종목이 떠오르긴 하는데 후보군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카드 후보군 6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시전. 저 첫 번째로 있네요. ABL 바이오, 그리고 앱클론, 오스코텍,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히든카드는요? 네,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개별 종목들마다 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기업은 든든한 실적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한 다음에 높은 기술력으로 향후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 중간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약 160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바토클리맙 마일스톤을 168억을 수령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기업들이 있죠. 전임상하고 1차, 2차 임상 진행해서 기술 수출에서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간혹 가다가 마일스톤을 수령했을 때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이 수령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적자를 나오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연간 실적 흑자, 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 좀 재밌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19년에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을 이제 이 기업도 초기 단계 신약을 인수해서 이제 2상 3상을 진행한 다음에 시판까지 하는 기업이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분을 56억어치를 샀는데 이 지분 가치가 500억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의 시총을 고려해서 이 500억 지분 가치도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본업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의 바이오탑의 제형을 바꾼 파우더 형식으로 제형을 바꾼 바이오탑 하이스트산과 바이오탑 아이세린산이 2주 전에 출시가 됐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매년 미국 아마케랑 미국 종약회 아스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미국 아스코를 참여하겠다는 출사표가 없어요. 근데 올해 미국 아마케는 참석을 했고요. 뉴스를 보면은 미국 신약 개발 기업들이 보스턴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상주 기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아스코 참여 출사표도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실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제가 35,000원 잡아드리고요. 순절가는 32,000원, 1차 목표가는 39,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